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개관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 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어떤 특별한 의의를 갖는지를 논해봅니다. 자, 오늘 평등권 11조 평등은 결국 차별에 관한 문제죠. 평등 보호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평등 조항, 그러니까 차별 금지나 평등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11조가 대표적인 조항이죠. 1항이 있고 2항, 3항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서 별도로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들이 여기 있습니다. 31조 1항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해서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2조 4항에는 여자의 근로는, 이 조항이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32조 4항의 여자의 근로는 특히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의 명시적인 차별 금지 조항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32조 사항을.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에서는 이 32조 사항이 특히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헌법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 심사를 해야 된다.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서 처음으로 평등 원칙을 심사할 때 새로운 심사 기준, 즉 비례심사입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했던 그 사례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취직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해서 취업에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오히려 명령하고 있는 거고요. 32조 1항의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혼인과 가족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고요. 41조나 67조 이거는 선거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선거 영역에서의, 특히 선거에서의 평등 원칙을 선언해 놓고 있는 거죠. 헌법 1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에 11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조항의 일부 차별 금지 내지는 평등 보호에 관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먼저 11조 1항을 잠깐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집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법 집행을 달리 한다거나 또는 재판을 다르게 한다거나 법을 다르게 적용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유죄가 될 것을 무죄로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에 신분사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근대사회로 진입한 것을 선언한 그 문헌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란 모든 법 앞에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문에 11조 1항 이 문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또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평등심사는 헌법재판에서 문제되는 평등심사라는 것은 주로 법률입니다. 법률이나 법령이죠. 명령이나 이런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입법자가 어떤 집단을 A 집단과 B 집단으로 두 개를 나눠놓고 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거나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집단은 혜택을 안 주게 되겠죠. 또는 한 집단을 규제하는 경우에 다른 집단을 규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어쨌든 집단 간에 차별을 했을 때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평등 원칙의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항상 있는 겁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많은 입법들은 일반법을 제외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특정 범위의 사람들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법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 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다고 해서 다 면이냐? 당연히 아니죠.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차별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 원칙을 적용시켜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차별의 정당성을 따지는 겁니다. 차별의 정당성.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야겠죠. 차별 취급의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고, 그럴 때 차별 취급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할 때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서로 비교되는 두 집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 직업의 존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헌이라고 다투는 비교되는 두 집단을 이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가,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인가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와 같은 차별 직업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 파악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인지 아닌지가 꽤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게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위헌 심사를 해가는 방법은 이 차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위헌 심사의 기준이 뭔가, 평등 심사의 기준이 뭔가를 그 다음 단계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 심사를 할 거냐, 아니면 비례 심사를 할 거냐, 엄격 심사죠. 자위 심사 또는 비례 심사 둘 중에 어느 심사 기준을 적용할 거냐 하는 심사 기준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 단계로 서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가는 거죠. 사건을 해결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논의를 여러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11조 1항 1문과 2문이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1문과 2문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게 하나의 논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문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같은 이야기냐? 아니면은 법 앞에 평등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해 놓고, 이문에서는 특별히 헌법 제정자 관점에서 볼 때 성별을 기준으로 또는 종교를 기준으로 또는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1문에 있는 이것과 2문은 서로 다른 내용을 헌법 제정자가 규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나 많은 또 헌법학자들은 1문과 2문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르게 읽어야 된다. 1문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선언해 놓은 거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는 입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영역에서도, 특히 법 집행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법 집행을 한다거나 법을 적용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은 특별히 주로 입법의 영역에서, 물론 집행의 영역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원칙입니다만은 헌법의 명령이죠. 입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입법들이 차별 입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거둔다든지, 또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누진세금률이 적용돼서 세금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해야 오히려 억능 부담의 원칙에 맞는 거죠. 세법의 질서에는. 그만큼 많은 입법들이 차별 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헌법 제정자는 입법자가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냐 여자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여자에게는 혜택을 안 줬다. 그거 안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차별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 질서에서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거죠. 물론 그 자체로 바로 위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정자는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11조가 존재하는 것은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미 있었던 법입니다. 왜 그러면 헌법 제정자가 당시에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헌법을 만들면서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법 질서에서 라고 하는 헌법의 명령을 여기 담았을까? 그 이유는 조선시대 때, 그 이전에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의 신분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도 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 국가로 대한민국을 창설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당시 그전 사회에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종교 박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별 또는 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선언은 대한민국이 이전의 신분사회나 불평등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인데, 이게 사회적 신분이 당시의 헌법 제정자가 사회적 신분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헌법 질서에서 금지되는 차별 기준을 제시할 때 성별이나 종교에 버금가는 수준의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산업공상입니다. 산업공상. 신분질서를 존속시키는 그런 산업공상과 같은 사회적 신분.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모든 게 다 사회적 신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저는 산업공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공상의 신분질서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야만 당시에 48년에 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지금은 산업공상의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꽤 잔존하는 사회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문은 우리 헌법 제정자가 새로운 국가 질서 안에서 입법자가 법률이나 법령으로 어떤 차별을 입법을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차별이 꼭 바로 이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입법자가 이런 기준으로 차별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 차별의 정당성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의심스러운 차별이다. suspect classific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심스러운 차별. 그러니까 우리 법 질서에서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차별이라고 파악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은 인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종. 흑인이냐 백인이냐를 기준으로 만약에 법률에서 차별했다. 쉽게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의해서 혹시나 차별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지금 이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백인이 있거나 또는 흑인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종이라는 어떤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차별이죠. 그건 위헌성이 높습니다. 그 위헌성을 넘어서려면은 그야말로 중대한 어떤 국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셔널 아리진이라고 출신 국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베트남인 출신 국가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시집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또는 태국 사람이 또는 중국 사람이 또는 미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그럴 때 그 출신 민족을 기준으로 많이 클래시파이를 하고 입법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한다. 있을 수 없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차별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 11조 1항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별, 종교, 인종, 출신 민족, 내지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11조 1항 2문이 담고 있는 헌법의 명령은 앞에 1문이 담고 있는 헌법의 명령과는 약간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점에서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저하고 다르게 그냥 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1문이나 2문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별 종교의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헌법 제정자가 왜 특별히 이런 성별 종교 수많은 차별 기준들이 있죠. 나이를 기준으로 또는 빈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별하잖아요. 또는 정년제를 도입했다. 그거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한 거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또는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을 칠 때도 나이 많은 사람 자격 자체를 안 주죠. 지금 그게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전에는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한 거죠. 또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차별한다거나 무수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럴 경우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헌법 제정자는 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당연히 창설할 수 없다 명시해놨죠. 사망은 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11조 1항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중에 이 항과 사망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겠죠.